벽을 과시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아이디어들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유하고 번영하는 사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기부를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데 왜? 라고 할 겁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번영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삶이 안정된 중산층 스페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들은 부유하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들은 제3세계 사람들처럼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좌파나 동정심 많은 집단은 국경을 개방하자,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같은 이상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이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현대적 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은 일곱 바다, 거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들여보내자 대부분의 사람들, 즉 중산층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고상한 이상들이 곧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흐름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급진적인 일이 되었습니까? 글을 보세요. 그거 정말 멋지고 자비롭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언제부터 인권을 인정하는 게 급진적인 일이 되는 걸까요? 왜죠? 모로코에 있는 그 불쌍한 남자.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구는 거죠? 그들을 들여보내주세요. 이건 마치, 문제는 20년 전에는 중산층 사람들이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라서 그게 통했어요. 모든 문화가 같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고상한 이념으로 자란 세대가 있었죠. 우리 모두 피는 빨갛고 뭐 이런 식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 중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듯이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저는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누구나 얼굴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다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연설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석 달도 안 돼 그에게 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언제부터 공감이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을까요? 스페인은 무엇보다도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존엄성, 공동체,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저게 불과 석 달 전 페드로 산체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했습니다. 그건 정말 급진적이었죠. 그의 말과 동의하는 이들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니까요. 불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들어오세요. 5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있고 라파엘 나달,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알 수도 있겠죠. 그들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서구 세계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서구 세계에서만, 어쩌면 일본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방 안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페드로 산체스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생각을 내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만 자비로운 원칙과 정책을 내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시우다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있어서 오디오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식당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로코 이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죠? 인종차별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모든 스페인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거죠. 몇 명이나 이 아이들 괜찮으니 오게 두자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내 청구서도 잘 내고 있고 모든 게 괜찮은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왜 괜히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제가 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이나 그런 걸 들을 만한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이 부패한
아니, 부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이념적으로 뒤떨어진 정치인들이 그들의 고상한 이상을 내세우며 그들은 기존의 기조, 즉 15년 전의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조는 당신의 빌어먹을 국경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새로운 이상으로 그걸 지워버리고 있었죠. 예를 들어, 야, 우리 모두 그냥 인간이야.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신이 바보 같은 상황을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죠. 독선적인 정책들입니다. 이것 보세요. 더 보여드릴게요. 스페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산체스가 유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우타를 떠난 이민자들이며 아직 여기 있으면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산체스는 모든 이민자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체스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강제 추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만 떠났습니다. 여기에 남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우타 중심부로.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스페인 기자와 군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군인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밀지 말고 추방하지 말라고요. 그저 정중하게 침입자들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신이 이념적 교조주의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실제로 적대적인 외국인들에게 침략당하고 있고 그들이 당신의 거리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같은 적대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군인들은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뇌든 썩게 만들 수 있는 이념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이것이 서구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약속드린 이유는 똑같은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나 이 이념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그들은 인류를 걱정하고 연민이 많고 그런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이 가장 최적의 생존 방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왜 연민이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 이야기를 이용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 논리로 당신을 몰아붙이면서 이득을 챙깁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모두 들어오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야기 안에는 이 혼란에서 이득을 얻는 압력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에서 그 호텔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계약을 따내고 있죠. 이걸 보세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앵거스 테일러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출신이 아니면 누군가의 가치가 덜하다고 주장하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건 그럼 뭐죠? 이건 뭐죠? 같다면 그럼 이건 뭐죠? 이게 도대체 뭐야? 봐요, 여러분. 그게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든 아니면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지나 토니 버크든 그들 모두가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념적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런 결말로 이끌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것이 퍼지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이것은 스페인 세우타에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가장 극단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8만 명 아니면 6만 명 정도가 하루 만에 이 작은 영토로 물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들어오는 이 200명, 300명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매일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이런 일이 호주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 극좌 파시스트들을 없애지 않는 한 말이죠. 저 사람들은 전부 극좌 파시스트입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전엔 모두를 극우라 했지만 이제 저도 모두를 극좌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온건 좌파나 중도 좌파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동정심에 기반한 당신들의 정책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은 불타고 있습니다. 유럽도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런 동정심을 퍼뜨리는 자들은 이제 이들은 내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방금 페드로 산체스를 꾸짖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는 아니라고. 그들은 모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갔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모두 환영한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두 돌아갔다니 무슨 말입니까? 스페인 대법원은 아무도 강제 송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군인이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그들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말하세요. 알잖아요. 여기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래요. 행운을 빕니다. 이걸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좀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3달 전에 불법 이민자 50만 명 합법화 문제를 언급했을 때 한 말을 보세요. 그를 주목하세요. 저 몸짓과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이 문제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들 좀 보세요. 마치 자신들이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엑스느 소유주가 그 자신도 이주민인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이주민이죠. 서양 이주민도 모로코 염소치기와 똑같다. 정말 그래요. 다시 한번 근본적 결함이 있어요. 그들은 너 인종차별하는 거야? 라고 하며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요. 저는 문화주의자입니다. 만약 노르웨이에서 온 백인 이민자가 호주로 온다면 그건 아프가니스탄 출신과 다릅니다. 인종차별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시리아, 이라크 출신 사람들. 이건 복지에 의존하는 노동연령 인구입니다. 호주에서 노동연령. 시리아인 중 55%가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연령. 이라크인도 52%가 복지에 의존합니다. 레바논인은 34%, 아프가니스탄인은 33%, 터키인은 28%입니다. 이들은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주에 데려와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이들이 호주에 대체 어떤 이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반면에 독일을 보세요. 독일인이 호주로 이주할 때 그들 중 오직 11%만이, 즉 89%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브래드포드나 화이트치플 출신의 모하메드나 압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들은 톰이나 매튜 같은 사람들이고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영국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인 영국인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인들을 보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호주인들도 예전에는 키위들에게 인종차별적이었어요. 그들은 키위들을 염소랑 하는 놈들이라고 불렀다가 아니 양이랑 하는 놈들이라고 불렀죠. 염소랑 하는 건 다른 사람들 얘기지만 보세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호주로 이주한 키위의 90%가 일하며 복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드로 산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민자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는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스페인 남성들이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사회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저걸 봐요. 그들은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저 이주민들을 사냥하러 갈 거예요. 그들은 자기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당신에게 딸이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성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누이, 당신의 아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페드로 산체스 같은 멍청이들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상아탑에 살고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미안하지만 이게 동정심 때문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페드로 산체스의 형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고 그의 아내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요. 가족 전체가 부패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수백만장자예요. 전부 다요. 당신은 그의 개인 계정을 사용해서 이 정보를 확산시켰어요. 제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관한 내용이죠. 일하는 50만 명의 이주민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기여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스페인 시우다드입니다. 그들은 스페인 사회에 기여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걸 보세요. 저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동정심 좀 가지세요. 이 사람들,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어때서요?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 이제 가요. 하지만 봐요. 현명한 누군가가 한번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의 합이라고요. 사실은
루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루터가 자신이 죽는 마지막 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좌파 정치인들이 내린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서게 되고 그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되어 왔죠. 그래서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호주에서는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해왔고 캐나다 같은 다른 먼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먼저 뭔가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영국에 집중해서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상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스페인은 무언가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